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오늘은 지난 2022년 6월 3일 금요일날 판매했던 난 팔아요의 기본적인 계략적인 재배법 설명드리는 날인데, 설명드리기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오키드볼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합니다. 천연 비료이고 항균 항습 작용이 있고, 그죠?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오키드볼을 제가 이 주중에 이제 주말에 판매 예정이고요. 접집한 예정이고, 그리고 주중에 공지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띄울 거니까 우리 오키드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려고요. 간혹 이런 말씀 하세요. 난을 잘 죽여야지 소비가 많이 되고, 소비가 많이 되고, 시장이 커진다고. 떼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선물용, 기존 선물 시장인 난은, 호접난이나 이제 동양난, 이런 것들은 그냥 가서 죽는 게 다반사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고. 그래도 내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묻지마죠.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예. 저 어디 그 행사 있는데, 아니면 뭐 개업식인데 그냥 5만 원짜리 보내주세요. 10만 원짜리 하나 보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난들이 많았죠. 그래서 죽으면 땡이었지만, 지금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하는 나는 그런 난이 아니죠. 반려식물 같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매년 몇십 년 같이 볼 난들인데 죽어야지 많이 팔린다니, 이런, 그죠? 그런 거 아니고, 얘들 생명인데 잘 키워서 재밌어야지 또 키우고, 자신감이 생겨 또 키우죠. 그죠? 그 대부분이 저희 나나생님들은 다 잘 키우시는데, 아직도 이제 초보자분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물, 관엽식물,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관리하니까 죽는 거예요. 나는 정말 쉽습니다. 단, 우리 집에 햇빛이 잘 드나 못 드나, 베란다가 있냐 없냐, 저건 저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난을 구입해야 되는 종류는 달라질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막 사는 것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못 살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사는 게 좋은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난이라는 식물은요, 지금 보이시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뿌리, 고구마 줄기 같기도 하고, 이 뿌리 있죠. 제가 뿌리 하나를 이렇게 잘라왔어요. 뿌리, 이것만 이해해도 일단 50%. 그다음 난에는 이렇게 벌브라는 게 있죠. 벌브. 이렇게 복경성 난들은 벌브라 그러고, 이렇게 허접난이나 반다처럼 올라가는 거 스템이라고 그래요. 스템. 이런 게 있어요. 둘 다 기능은 좀 비슷해요. 첫 번째, 이 뿌리하고 벌브가 물을 저장하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비록 이렇게 잘라온 뿌리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을 딱 넣으면 물을 먹는 게 보이죠? 색깔. 자, 담근 지 얼마 안 됐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만져보면 얘는 부드럽고 얘는 거칠거칠해요. 이미 물을 먹었어요. 이게 뿌리가 아니라 그랬죠. 통틀어서 뿌리라고 하는데, 이게 잘라보면 요게 뿌리입니다. 요게. 그죠? 수분하고 양분을 옮기는 역할을 해요. 일반 식물이 하는 뿌리는 요 역할이 얘가 하는 거예요. 요게 일반 식물, 관엽식물의 일반들. 그리고 얘는 뭐냐, 나만의 특성이 있죠. 정말 어려운 곳에서 살고,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비가 안 오고 그럴 때 습으로 공중 습도를 먹든가, 아니면 저금통 역할을 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벨라민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줄 필요 없는 거예요. 물을 한번 주고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보통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저장을 합니다.
요 자체가. 그래서 없을 때 이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줄 때 이만큼 저장해놨다가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 또또또또 막 떨어져. 그때 요걸로만 갖고 그냥 계속 뻗으려면 힘들잖아요. 있는 것만 옮기면은 시간이 짧잖아요. 비가 딱 끊치면 못 옮기니까. 근데 왜? 나무나 바위에 있으니까. 그때 얘가 그때 오던 비를 딱 같이 저장을 해놨다가 위로 올려주는 거죠.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가든 물을 또 물이나 양분을 여기다 저장을 해서 요거 갖고 길게는 2달까지 버티기도 하고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쪼글다드는데 그거는 공중습도가 많은 곳에는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공중습도가 적은 가정에서는 더 빨리 쪼그라들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줄 때 한번 제대로 줘라. 확실하게 주고 말렸다가 다시 줘라 했을 때 나는 기본적입니다. 다 아시는데 제가 높아심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난 쉽습니다. 오늘 할 거 첫 번째 호접란인데 호접란은 사실 가장 많고 잘 키우는 호접란 사파이어 갈란은 정말 이쁘죠? 향이 정말 좋고 아주 좋고 원종의 피를 많이 좀 가졌어요. 근데 호접란 주의할 거 딱 하나예요. 호접란도 이렇게 받으시면 뿌리가 이렇게 많이 발달했어요. 저는 이대로도 키워요.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요것도 좀 덜 발달한 것도 있고 그러면 수태를 조금 더 감싸서 좀 큰 번으로 수태만 더 하면 돼요. 식재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싸서 하시면 되고 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넣어놔요. 그럼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물 먹는 거 보이시죠? 파해지잖아요. 이렇게 먹죠?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충분히 담궈 놓는다. 아시겠죠? 담궜는데 깜빡했다. 5시간, 10시간 괜찮습니다. 그죠? 물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용존 산소량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호흡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주면 어떻게 위험할까? 괜찮습니다. 줄 때 확실하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고 두 번째 호접란은 베란다는 위험해요. 호접란은 형광등 불빛이나 LED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LED에서 가까이 있으면 잎이 탈 정도로 실질적으로 룩스로 따지면 10,000에서 15,000 룩스면 충분히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세면 노랗게 되고 탈수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호접란은 빛이 반그늘, 그죠?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 사이에서 놔두면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겨울철에 추위 약하니까 베란다 NO. 아시죠? 최소한 12도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졌죠? 먹고 자, 그냥 이렇게 키우면 너무 건조해요. 특히 호접란하고 원인시 이런 계열들 카틀리아나 덴드론은 괜찮은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죠? 플랜트 커버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놔두면 훨씬 유리하다. 왜? 여기 습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만 키워도 안 죽여요. 근데 꼭 이거를 꺼내서 막 이만 분에 심고 굵은 바크에 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죠? 그 다음에 엔시그레아 프라그란스하고 라디아타. 네, 아주 극명해요. 어느 날은 저는 얘가 향이 더 좋았다. 어느 날은 얘가 향이 좋았다. 오늘은 라디아타가 훨씬 더 상큼하네요. 그리고 프라그란스는 좀 연하고. 이게 이상하네. 원래 얘가 좀 더 상큼하고 얘는 약간 탁한데 고소한 그런데 좀 그때그때 조금씩 틀리는 건지 제 코가 줏대가 없는 건지 하여튼 둘 다 이렇게 좋습니다. 둘 다 키우기 쉽죠? 이 농장에서 간 상태대로 제가 뽑아보면 자 요대로 키우면 돼요. 요대로 키우면 되는데 요거는 스테가 조금 여유가 있고 얘는 스테가 조금인데 우리 직원이 심을 때 얘는 좀 단단하게 심었고 얘는 약간 헐렁하게 심으니까 벌써 말랐네요. 그러니까 이거 만져보면 자, 물 먹은 것과 안 먹은 것 차이 보이시죠? 그죠? 얘는 좀 더 먹여야 되겠다. 얘는 좀 물 좀 먹고 계세요. 너무 건조해서 힘들어 하시네. 다 스테 멀쩡합니다. 바크도 이상 없어요. 그래서 뽑아서 분갈이 하고 싶으신 분은 수태만 더 감싸고 수태 안 버려도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 이끼 이쁘긴 한데 통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거해주고 여기보다 요만큼만 큰 분으로 옮기셔서 감아서 키우면 되고 플라스틱도 괜찮아요. 얘는 라디아타 엔시크레아는 굳이 토분까지 안 쓰시고 플라스틱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키우시면 된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햇빛은
호접란보다 많이 받아야 돼요. 반그늘 또는 반양지하고 반그늘 사이. 그러니까 베란다에서도 빛이 아주 세지 않은 안쪽 빛 아니면 거실 키우시면 되고요. 온도는 12, 3도 이상 겨울철에. 여름에는 뭐 다 똑같으니까 30도, 35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저온 처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때 되면 핍니다. 아시겠죠? 때 되면 피는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비료 올려줄 차례니까. 자, 그 사이에 이제 무거워졌어요. 다시 넣어줄게요. 목이 마르셨다가 이제는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물을 주셨더니 기분이 좋아지셨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향을 주니 얼마나 감사하는 식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리카스테. 요것도 그래요. 리카스테가 저희가 갈 때는 꽃 없는 걸로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이 사실 꽃이 필 때가 아니죠. 이제 가끔 이게 부정기적으로 피긴 하는데 요렇게 갔어요. 두 개 다. 그죠? 리카스테를 의외로 못 키시는 분도 있다가 이유를 보면 리카스테를 굵은 밖으로 심으신 분들은 무조건 실패 봐요. 리카스테 저는 이렇게 스테로 했는데 리카스테 얘도 뽑아볼게요. 리카스테 어바웃 선셋이죠. 이게 좀 뿌리가 잘 노출. 이게 뿌리를 보면 카메라는 잘 잡힐 때 보이나 이렇게. 자, 설명 드릴게요. 뿌리에 보면 약간 솜털이 있어요. 이게 약간 지생이나 반지생 정도가 이래요. 파피어도 그렇고. 리카스테는 약간 반지생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습해도 되고, 카틀리아는 말랐다 줘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온시디움, 리카스테, 그 다음에 호접란 이런 건 완전히 말랐다 주면 안 돼요. 약간 촉촉한 기운이 있을 때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너무 쪼글쪼글해져. 그래서 약간 습하게. 그래서 굵은 바크 썼을 때는 계속 찌그러져요. 그래서 가는 바크나 수태, 또는 바크하고 수태 혼합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여기 수태 넣고 바크 넣고 이거 말고 아예 바크하고 수태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심는 건 괜찮아요. 습이 조금은 유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도 얘들도 10도 이상 온도 편차 상관없이 꽃은 핍니다. 그 빛은 반그늘 아시겠죠? 잎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잘 키우시게요. 리카스테 자꾸 실패 보시는 분들 너무 건조하게 키워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고 또 이렇게 가져갔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분에다가 이렇게 너무 큰 분에다 옮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조건 실패해요. 분은 적당한 게 좋다. 한번 옮기고 또 옮기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요만한 걸 이렇게 크게 심으면 일단은 실패하셨군요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덴드로칠름 마크란섬은 제가 그나마 몇 개 있는 게 배송이 다 나왔고 덴드로칠름 마크란섬 가지신 분도 리카스테하고 비슷하긴 한데 쟤는 건조 영향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망분이나 이런 데서 걸어서 키워도 괜찮아요. 식재는 스테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추위도 리카스테랑 비슷해요. 12도 10도 이상 겨울철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빛은 반그늘. 빛 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때 되면 무조건 꽃이 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죠. 카틀리아가 노도사혈통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카틀리아는 저는 플라스틱에 키워도 전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실패 경험을 하지 않고 키우시는 분들은 토분으로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토분으로 가드리고 요 정도 사이즈에서 요 정도 사이즈까지 갈 때까지는 대신 수태로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집이 내가 그 성격상 물을 자주 주는 성격이고 집에 습이 높다 그런 분들은 굵은 바크 쓰는 게 좋아요. 일단 수태나 중간 굵은 바크 쓰시고 가는 바크는 카틀리아는 안 좋다. 간혹 농가에서 와서 보면 가는 바크로 심어져 있는데 잘 컸네 하고 키우잖아요. 실패 봅니다. 카틀리아는 그리고 물 줄 때 어떻게 해요? 말렸다 줘도 된다. 굉장히 건조에 잘 강하네요. 근데 말렸다 주는데 어느 정도냐면
딱 했는데 바삭해갖고 바삭바삭 소리 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마르면 위에가 촉촉한 기운이 없어져. 그럼 하루 이틀 있다가 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빛은 호접나무보다 좀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 그늘과 반 양지 사이.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빛이 좀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우시는 게 좋은데 아주 센 빛은 아니에요. 직사는 안 되고.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카틀리아도 저는 정확하게 이 카틀리아의 개화성의 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무도 답변할 수 없어요. 지금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카틀리아는 일단은 빛이 충분히 오랫동안 드는데 좋고 온도 편차 상관없어요. 카틀리아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약간 장이라고 단일하고 관련이 좀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종인데 피는 시기에 펴요. 원종이 그잖아요. 라비아타가 만 가을에 피면 가을에 피고요. 크리아타가 언제 피죠? 12월부터 봄에 피죠. 노빌리아 봄에 피고. 근데 조금씩 벗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재배하다 보면 필 때가 아닌데 이런 거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때 펴요. 그 이유가 보면 장이라고 이런 게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그 얘기는 저온처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려야지 꽃이 나와요. 누차 강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말리는 주기가 있죠.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이 건조하고 춥고 하니까 워낙 춥기 때문에 약간 좀 말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일부러 말리는 게 아니라 물이 안 말라서 말리는 거고, 저는 워크리아나도 간혹간에 노빌리아를 겨울철에 무조건 말려라 하는데 전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면 주면 괜찮아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단 겨울철에가 여름철에 다습한 것보다 겨울철에 저온 다습이 더 무서워요. 고온 다습도 무섭긴 한데 저온 다습이 굉장히 무섭죠. 추운데 물이 많으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렸다 주라는 뜻이 있고 그런 거고, 또 많이 말렸다고 꽃이 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튼튼해야죠. 튼튼해야지 꽃을 달리고, 만약에 이러잖아요. 죽기 전에 식물은 번식을 하잖아. 내가 죽으니까 종종 번식해야지. 그거는 식물을 카틀리아를 말려서 비틀어질 때까지 꽃 나왔어요. 성공해서. 그러면 내가 떼기. 그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크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우리는 야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일이나 1년초는 다년생이 아닌 일반 밭작물이나 이런 것 중에서 말려서 과실수가 많이 달린다면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죽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평생 같이 보낸데 왜 멀쩡한 애들을 바싹 말려갖고 꼬리가 진짜 다 죽어서 꽃 나온 거를 자랑스럽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비올레이시아만 11번의 비올레이시아만 일반 카틀리아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키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13도, 15도. 겨울철 될 수 있으면 실패 안 보시면 따뜻한 게 좋다. 비올레이시아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비료를 주는 시기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남 팔아요 재배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키드볼 이렇게 아래쪽에도 넣어서 키우고 위에서도 키우고 보기도 이쁘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담아놨다가 아까 제가 물 버는 거 맞죠? 이렇게 담아놨다가 얘는 도망가는 애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아놓고 이끼도 안 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물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담아놓고 집에서는 이렇게 담아놓고 놔두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 안에 엄청난 입자가 있어갖고요.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해요. 쫙 올려.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 식물한테 올려주고.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화학비료나 이런 거를 실내에서 너무 많이 키웠을 때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키우기 전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제가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다가 손에 흙 묻어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먹어도 전혀 인체에 무해한 걸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키드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되고 열심히 더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